약속을 하고 온 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철벽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 라고 피드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굴욕은 잠시고요, 돈은 영원합니다. 은행에서 NPL로 채권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NPL 회사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그 다음에 별도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전입세대에서 만나러 왔습니다. 돈을 빌리러 온 건 아니고요. 여기 채권을 가진, 그러니까 경매 사건 그 채권자죠. 네, 채권자가 위장 임차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의 정보를 여쭈려고 서울 시내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려고 음료수도 하나 샀고요. 우선은 전화로 한번 문의를 했었었는데 전화에서는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면서 매몰차게 거절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한번 전화를 주신다고 했는데 전화를 받을 생각은 그렇게 기대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역시나 전화는 오지 않았고요. 요 물건은 제가 굉장히 좀 관심이 많고 꼭 낙찰을 받고 싶은 물건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까지 안 하는데 요 물건은 내가 꼭 챙겨가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대부업체까지 직접 찾아왔고요. 과연 만나서는 원하는 정보를 줄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대부업체를 방문해서 정보를 얻을 생각이고, 이 대부업체가 방문까지 했는데도 안 알려준다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은행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대부업체 같은 경우에는 후순위 대출이기 때문에 이번 회차에 높은 가격으로 낙찰이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채권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상황을 어필을 잘 해서 한번 원하는 정보를 좀 얻어보고자 하고 있고, 사실 어저께 여기 대부업체 오기 전에 미리 좀 현장에서 좀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현장에 갔었는데 오히려 더 헷갈리는 정보만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물건은 제가 무조건 가져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대출 규제가 또 나왔죠. 매매사업자 대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영상 올려드릴 예정인데 지금이 오히려 기회다. 오히려 지금이 기회고 준비 잘 해서 한번 원하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맞는. 혹시 어떻게 오셨어요? 저기 혹시 경매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혹시 약속 잡고 오셨어요? 아니요, 그냥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안녕하십니까. 문의 좀 드릴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경매 사건 아닙니다. 네. 지금 채권 하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물건을 꼭 취득을 하고 싶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으십니까? 저는 이거 하나 넣어놓으시면 되고, 제가 설명 드릴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못 드리는 정보가 있는데 네. 원하시는 정보 어떤 건지를 말씀해 주시면. 근데 제가 채권 계산을 좀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했거나 가족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이실 것 같은데 혹시 그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가족이라는 증명을 제출을 하신 내역이 있는지만 좀 여쭈려고 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예. 그 정도까지 저희가 뭔가 서류를 보여드리거나 정보를 드릴 수가 없는 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를 드리면 물론 선의로 쓰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것까지 드릴 수는 없고 제가 드릴 수 있는 제가 서류를 여쭈려는 보여달라고나 저한테 주십사라고 방문드린 목적은 아니고, 그러면 무상 임대차 계약이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인 건가요? 아니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가족이실까요? 혹시 따님이실까요? 경매하신 지 오래 안 하셨나요? 나름 하기는 했는데요. 또 우리 사장님만큼의 내공은 없어서. 실제 경매 낙찰 근데 제가 어저께 방문을 했는데 오히려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있었죠. 예. 나이가 배당이 안 되실 것 같아서 선순위. 근데 이번 회차가 이제 저희는 이번 회차에 낙찰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저희는 안된 상관없어요.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배당 신청을 안 하셔가지고 사실
채권자하고는 사실 또 상관이 없으시긴 하거든요. 결국 낙찰자가 만약에 이분이 보증금이 있으시면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보니까 여기 바로 밑에 층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말씀 안 주시면 저기도 이제 들어가서 여쭈려고. 똑같아요. 이제 꼭 사고 싶어서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취직을 하려고. 네, 오늘 연차까지 내고 좀. 그러니까 제출을 하신 것만 여쭙는 거는 사실 뭐 개인정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말씀드리긴 좀. 그래서 이게 제 나름으로 짱구를 막 굴린 게, 혹시 여기 업체가 95%까지 빌려주는 곳인가 해가지고. 일정 저희 그러니까 95%까지 빌려주는 것도 있는데 네. 그런 거는 약간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거 빨리 회수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 지금 계열사가 넘어가 있는 상태라서 아, 뭐 회수하면 좋고 아니면 뭐 그만이요. 많은 네. 거고 아니면 많은 거고 이런 거라서 저희 그렇게 허술한 회사 아니에요. 혹시 이번에 그 대출이 또 다 막혀가지고 혹시 제가 이걸 낙찰받으면 저도 어차피 좀 대부를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저희 거는 못 쓰시고 아, 18% 18% 정도. 저희 거 이용하시는 건 힘들 수도 있고 근데 지금 대부 쪽에서도 낮은 금리 운영하는 데들이 몇 군데 있어요. 아, 네. 그 법원 서류로는 넘어가 있을까요? 서류 관련된 서류가? 저희 그런 것까지 제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여기 이상으로는 좀 도와주시기 힘드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뭐 제 나름으로 짱구를 막 굴려보니까 이제 여기는 95%를 빌려줬거나 이제 선순위를 두고 60%를 빌려줘서 요 금액이지 않나라고. 낙찰받고 대출 받을 때도 한번 꼭 병만 드리겠습니다. 아유, 시간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대부업체와 미팅을 마쳤습니다. 미팅까지는 아니고요. 아무튼 담당자분이 그래도 나름 친절하게 맞아주셔서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배를 눌렀는데 뭐 사무실이 떠나가라 그렇게 됐고, 처음 맞이해 주신 직원분이 약속을 하고 온 거냐 라고 물어보셔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뭐 어쩔 수 없죠. 네, 어쩔 수 없고 어차피 전화로 해봤자 상대를 안 해주셨고, 우선은 원한 내용까지 피드백은 못 받았습니다. 가족이거나 무상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한 게 있는지에 대해서 물었었고,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주셨습니다. 안 주셨고, 하나 얘기해 주신 건 이제 뭐 그냥 입찰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라고 우선 힌트를 주셨고, 뭐 만약에 경매 진행에 문제가 되면 본인들이 집행을 해서 내보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경매 그 배당 절차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뭐 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부업체는 그 임차인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고, 어찌됐던 그 제가 이제 집에서 채권 계산을 했죠. 채권 계산을 해서 과연 이 대부업체가 몇 %를 빌려줬을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추정을 했고, 추정 결과 임차 보증금이 없는 한도만큼 대출이 나갔고, 본인들 그렇게 허술한 회사가 아니라고 웃으면서 농담을 해주셨고, 최대한 죽는 소리 했죠. 네, 뭐 이 집을 꼭 사고 싶어서, 꼭 사고 싶은 건 맞아요. 꼭 사고 싶은 건 맞는데, 아무튼 뭐 그래서 그렇게 했었고, 뭐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일 것 같다 까지만 피드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법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했으면 가장 좋은 부분인데, 법원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은 받았습니다. 피드백은 받았고, 그 다음에 본인들 그 채권에서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이 사건에 대한 기억은 제대로 갖고 계신 듯 했습니다. 어찌됐든 모두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죠. 사람이 하는 일이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또 이게 결국 2, 3억이 왔다 가고 3, 4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 못할 거는 당연히 아니다. 그리고 주사미도 원래는 입찰하기 전에 현장 한 번도 안 가죠. 근데 요 물건은 제가 항상 지금 눈여겨봤던 아파트가 나왔고, 그리고 좋은 가격에 나왔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런 좀 이슈되는 상황 때문에 더더욱 해결하기 어려운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서 어떻게 보면 좀 대박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우선 대부업체를 방문했고, 완벽한 성과를 거두진 못했지만 그래도 절반의 성과는 거뒀다. 임차라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라는 피드백을 우선은 받았고, 저 역시도 뭐 계산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이슈가 되는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찌됐든 지금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 생각보다 빨리 일정이 끝나서 지금 이 대부업체만 원래 방문해서 피드백을 받을 생각이었는데, 시간이 남는 김에 이게 1순위에는 그 근저당권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도 방문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으면 더 명확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은행을 방문해서 관련된 정보를 좀 더 취합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가 좋아하는 물회집이 여기 근처에 있어요. 그래서 물회 한 그릇 먹고 출발을 해보고자 합니다. 물회 한 그릇 먹고 출발해 볼게요. 네, 아까 대부업체랑 1차 미팅을 끝냈고요. 여기는 이제 그 1순위 채권자인 은행이 있는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업체보다는 조금 더 빡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또 가서 결국 현장이 답이고, 결국 모든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한번 부딪혀 봐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남들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무상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됐다는 내용을 확인하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입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해당 은행으로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여기 채권을 하나 갖고 계시거든요. 여기 은행이요, 지점이. 그래가지고 저희 좀 관련해서 좀 여쭐 수 있을까 해서 와봤거든요. 저는 이 집을 꼭 사고 싶은 사람입니다. 네. 그럼 여기 저희가 뭘 알려요? 무상 임대차 계약서나 아니면은 가족분인지 궁금해서 한번 찾아뵀거든요. 그건 좀 나요. 제가 뭐 어떤 서류나 뭐 이런 것들을 발급달는 건 당연히 아닌 부분이고요. 진행하시면서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됐는지 여부 정도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 그러면은 뭐 대출이 실행될 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게 이분의 정체를 저희가 좀 알아야 저도 입찰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사실 이게 큰 돈은 아니어서 그렇게 신경 쓸 부분은 당연히 아니시겠지만 채권 회수에도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사실 제가 낙찰받기 전까지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원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없긴 하거든요. 그거는 정말 알려드리고 아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은 안 여쭈더라도 이게 대출이 실행될 때 뭐 해당 정상적인 절차를 밟은 부분인지 아니면 그러면은 보통 이제 그 대출을 취급하실 때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데도 대출을 취급하시기도 하시고 그럽니까? 선생님을 찾아나가서 공부연락이 나오는 취급할 수도 있겠죠? 여쭈려는 건 아니고, 이제 경매 신청하셨으니까 그러면은 그때 그 대출에 들어갔던 모든 서류들은 다 법원에 제출이 되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무상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이 됐는지 여부도 알려주실 수가. 저희가 조회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가 없고, 네. 저희가 알 수도 없고 알려드릴 수도 없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은행을 나왔습니다. 결과는 보기 좋게 까였습니다. 철벽에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 진짜 철벽도 이런 철벽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은 은행을 통해서는 지금 내용을 전혀 확인할 수 없었고, 개인정보가 아닌 부분이라도 좀 물어본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창구 직원이 아주 고압적인 자세로 어떠한 것도 줄 수 없다 라고 피드백을 받은 상황입니다. 우선은 대출을 실행한 해당 지점에 왔었고요. 경매 진행은 본사에서 별도로 진행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본사까지 가서 한번 더 부딪혀 볼 생각입니다. 해볼 때까지 해보고 안 되면 그때 접어야지, 끝까지 해볼 때까지 해본다. 어느 정도 뭐 정보는 다 취합을 했고, 이 고생이 결국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결국 경매는 결국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저와 경쟁하는 이들도 다 동일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한번 본사까지도 가고 한 번 더 시도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문의 좀 드리고요. 여기 그 은행에서 현재 그 채권을 가지고 있고요. 네. 지금 경매를 좀 진행하고 계신데 네. 관련해서 좀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 해서 찾아뵀습니다. 그럼 채권부서라는 통화를 안 해보신 거고요? 네. 어떤 게 궁금하신 거예요? 여기 우선은 물건지는 이 물건지고요. 예. 제가 이 아파트를 꼭 매수를 하고 싶어서, 예. 그래서 뭐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인 거 저도 다 인지는 하고는 있는데, 네. 무상 임대차 계약서나 혹은 가족분이 거주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예. 그 서류가 제출되었는지만 좀 확인하고 싶어서 찾아뵀습니다.
그럼 담당자 이름을 받아보신 건 없으세요? 그냥 찾아뵀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번 지점이에요. 네. 저희가 이번 지점이랑 네. 이 물건에 대한 담당자를 먼저 한번 찾아서 그분이랑 뭐 통화를 하시거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여기 위에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다른 건물에 계시는데 네. 직접 찾아가시는 거는 어려우실 것 같고 전화 통화 먼저 하시고 그 네. 담당자랑 한번 얘기를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도 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아예 별개의 건이다 보니까. 네.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역시나 해당 지점에서도 거절당했는데, 그래도 여긴 나름 좀 친절하신 직원분이셔서, 그래서 이 건물에 같이 있느냐를 여쭸는데 이 건물에는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주소를 찾아보니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처에 있어서 한번 또 무식하게 한번 돌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굴욕은 잠시고요. 돈은 영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서 또 깔 수도 있어요. 아무튼 그거 한번 해볼 수 있을 때까지 해보는 걸로 해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음료수라도 한 박스 사가지고 한번 그 절박한 저의 심정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한번 준비를 해보겠네요. 아무튼 한번 관리팀에 가서 한번 또 추가적으로 문의를 해보겠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네, 저희 여기서 경매 진행하고 있어서 혹시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방문 드렸는데 어떤 분하고 예, 여기 그냥 찾아뵙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여쭐 수 있을까 해서 찾아뵙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그 지금 여기서 채권을 갖고 계시고요. 네. 지금 경매를 진행하고 계신데 네. 제가 관련해서 좀 문의 좀 드리고 싶어서 방문 드렸습니다. 차주가 누군데요? 예. 어디서 오신 거죠? 그냥 개인으로 왔습니다. 예. 예. 일단 확인해보면 일단 이름으로만 조회가 된 거라서 제가 서류랑 이런 것들은 다 인쇄를 해서 네. 저희가 작년 3년 뒤에 MPL사로 채권 매각을 했거든요. 그러세요? 예예. 그래요? 제가 보면 제가 이 집을 꼭 사고 싶은 사람이라. 그러니까 그 네. 경매 네.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MPL사 넘길 때 저희가 경매를 넣어주고서 넘기거든요. 네. 보통. 네. 저희로 돼 있긴 할 건데 채권자님 변경 신고는 안 한다고 해야지 그러면. 제가 여쭐 게 사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뭐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가족분인지만 제가 좀 여쭙고자 방문을 드렸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왜냐면 그 채권을 넘겨서 네. 서류가 이제 아예 없어요. 제가 그 집을 꼭 사고 싶어가지고요. 네. 회사 연락처가 있어요. 예. 주소가 어떻게 돼요? 예, 그거 제가 예. 여기로 한번 전화해 보시죠. 혹시 여기 사무실 위치가 어디신지는 모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어떠한 서류도 지금 안 갖고. 저희는 갖고 있을 때 어쨌든 다 넘겨버렸으니까 설사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정보 제공은 쉽지가 않습니다. 계약 그런 제출서가 제출되었다 여부도 확인 자체는. 확인이 안 되죠. 네. 아유,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거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냉장고에 넣어놓고 그냥 시간 나실 때 드시면 돼요.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네, 은행에서 MPL로 채권을 인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MPL 회사까지 찾아오게 됐네요. 네. 아까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부랴부랴 오느라고 제가 은행하고 미팅 마무리한 거는 제가 못 찍었고 여기 이제 그 MPL 회사를 찾아가서 MPL 관련해서 채권에 대한 정보를 좀 묻고자 와봤습니다. 시간이 거의 없는데 빨리 올라가서 문의를 해보고 이동해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혹시 만나뵐 수 있을까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경매 물건 때문에 좀 방문 드렸는데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저랑 연락한 적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뭐 관심 있으셔가지고. 네, 이 집을 꼭 사고 싶어서 왔거든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바쁘신데 불쑥 찾아뵙습니다. 네. 어디서 오신 거예요? 그냥 개인입니다. 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여쭐게. 세대 분가로 나간 게 확인이 되었고. 그러면 지금은 없단 말씀이실까요? 네. 혹시 뭐 무단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네, 가족이라든지 없습니다. 아예 없었단 네. 말씀이세요? 근데 이게 날짜가 당장 내일 모레여서 이게 그래요? 전화는 많이 오거든요. 전화가 네. 많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확인하시기로는 없는데 네. 예전에는 있었을 수도 있다 말씀이신 거고 말씀은 뭐 무상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뭐 전혀 가족이라든지 없어요. 전혀 없다. 네. 그렇군요. 그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이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계세요?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여기 계신 걸로 나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이분에 대한 신상 정보 없이 저희도 뭐 담보력이 되게 출근한 거여가지고 현장을 가보진 않거든요. 만약 이분이 진성이어도 저희가 담보 회사에 그렇죠, 일은 그렇죠, 없어가지고 그렇죠. 네. 이번 주에 한 전화 한 몇 통 정도 왔습니까? 이번 주에 한 두세 번? 딱 찾는 아파트가 딱 나와서 오늘 연차 내고 찾아뵀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전화 주신 분들은 혹시 어떻게 알고 전화 주신 거예요? 보통 이게 경매 유료 사이트기는 한데 네. 여기에 담당자를 저희가 기재를 해놔요. 네. 담당자하고 제 연락처 나오고요. 그거 보고 전화 주세요. 그러셨구나. 예.
알겠습니다. 아유, 바쁘신데. 아니요. 요거는 제가 이제 가져가면 이게 더 짐이라 그냥 냉장고에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만 제가 그러면 받아서 가고요. 이거를 드릴 게 없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네. 이번 주에 한 두세 번 정도 네, 전화 네. 옵니다. 그러면은 전화 오셔도 똑같은 내용을 안내를 주시는 건가요? 네. 그럼 보통 이런 정보를 전화로 여쭤도 알려주시나요? 전혀 세대 내용은. 등급이 되어 있는 등급만 있다. 그 이후에 이제 입장 어떻게 하시면 판단을 하셔라라고만 알려드리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니, 아, 이게 제가 가져가는 게 더 짐이라 그냥 냉장고에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MPL 회사와 미팅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MPL 회사는 굉장히 좀 친절하시네요. 네, 친절하시고 관련된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우선은 은행에는 어떠한 서류도 제출된 게 없다라는 이야기 우선 전달해 주셨고, 그 다음에 별도로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전입세대에서 그 지금 문제가 되는 가장 임차인이 빠져 있는 걸로 본인은 알고 있다라고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선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을 좀 띄워봐야 될 것 같고, 만약 전입세대 열람이 없다면 더더욱 뭐 안전한 물건이 되는데, 대신 오늘 저 MPL 회사에 물어보니까 전화는 꽤나 많이 왔었다라는 이야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즉 만약에 이게 근데 선순위 임차인에 대한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경쟁은 더 심화될 수 있는 그런 물건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우선은 뭐 양날의 검이 있고요. 어찌됐든 오늘 요렇게 MPL 회사까지 방문을 했고, 내일 전입을 좀 떼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입이 없다면 생각보다 경쟁은 심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삼이가 위장 임차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거 한번 영상으로 남겼고요. 오늘 영상 재미가 있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이제 급하게 또 애들 받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